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난히 혈액형이나 별자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본 사람 중 최고는 제 시누이입니다. 남편보다 6살이 많은 시누이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데 딱히 하는 일도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특이하기는 했어요. 나름 남편의 누나라서 잔뜩 긴장하고 나간 자리였는데 딱 제 혈액형부터 물어보더라고요. 혈액형이 뭐예요? 저요? AB형이요. 아, 그날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사실 혈액형을 말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는 비슷하거든요. 성격이 어떻다느니, 성향이 어떨 거라느니, 아니면 하다못해 나랑 맞는다, 아니다 정도는 얘기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제 혈액형 듣자마자 관심 없다는 듯 밥만 먹고 헤어지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남편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얼굴로 옆에 장승처럼 서 있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1년에 몇 번 안 봐.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1년에 몇 번을 안 봐. 시댁 가면 볼 텐데. 결혼 아직 안 하셨다며. 같이 사시는 거 아니야? 아휴, 누나랑 부모님이 같이 산다고? 생각만 해도 핵전쟁이다. 아마 우리 부모님 제 명에 못 살고 단명하시게 될걸? 왜? 형님 성격이 좀 그래? 그냥 좀. 남편이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좀 까다로운 건가 아니면 낯을 가리는 건가 하고 말았는데 정말 결혼하고 살면 살수록 시누이의 성격은 이상한 걸 넘어서 기이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동시켜야 할지도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우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신다고 해서 시댁에 갔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몹시 미안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안 와도 돼. 그런데 내가 이번에 손을 크게 다쳤잖니. 다리를 다친 거면 어떻게든 끌고 해보겠는데 손은 그게 좀 어렵네. 미안하다. 바쁘네 왔다 갔다 하라고 해서. 어머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장은 1년 양식인데 당연히 같이 해야죠. 저 다음 주는 친정 김장하러 가요. 저희는 200포기 하는걸요? 아이고, 무슨 김장을 그렇게 많이 하셔? 오늘 여기서 김치 안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친가 외가가 바로 옆에 붙어서 같이 살거든요. 식구들 한번 다 모이면 100명이에요. 누가 누군지도 헷갈려요. 그리고 저 이번에는 어머님 김치 가져갈 거라 친정에는 제 거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요. 아유, 그래도 시어머니가 좀 애매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요즘 사람들처럼 시댁 가는 거 싫어하고 식구들 모이는 거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친가 외가가 한 집에 같이 살았던 좀 특이한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한 동네에서 친구처럼 자라신 데다가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엄청 친한 여고 동창이어서 바로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친가랑 외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양쪽 집이 하나인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자란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주절주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가족들 모이는 거 좋아해요. 100명 이하면 이제는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필요할 때만 오는 게 피차 편하지.
너무 자주 보고 정들면 나중에 뭐 거절해야 할 일 생길 때 거절하기도 힘들고 여튼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면 이래저래 불편하고 복잡해지는 게 많아지더라. 사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한테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 성격 자체가 좀 소심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우렁더우렁 시끌벅적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나 보다라는 생각과 함께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인사는커녕 아는 척도 안 하던 시누이가 갑자기 김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와서 아주 정색을 하며 지켜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자기가 무슨 대장금이나 된 것 마냥 이것저것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견도 뭔가 애매하기는 했어요. 구체적으로 요리에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제가 듣기에는 그냥 시비에 불평불만이었거든요. 그 젓갈은 너무 짜니까 쓰지 마라. 그 양념은 너무 강하니까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어이없었던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김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1년 먹을 김치를 해서 보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재료만 오며 제일 좋은 것들로 정성껏 마련해서 그 집 레시피대로 담그기 마련인데 시어머니가 글쎄 시누이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준비한 김장 재료는 절반도 쓰지 못하고 희멀겋고 맛없고 배추도 채 절여지지 않아 빳빳하게 서 있는 굉장히 이상한 김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김치냉장고로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슬그머니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왜 형님 말을 그냥 다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김치가 아니지 않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몹시 민망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남은 재료로 너희 먹을 김치는 따로 해줄게. 일단 오늘은 제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자.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의 첫 김장을 거의 생배추에 고춧가루가 슬쩍 지나간 듯한 느낌의 이상한 김치를 완성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후에도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시누이의 이상한 참견과 성질 부리기는 계속되었어요. 보통 곰국을 끓이면 거기에 소금과 후추를 취향껏 넣어서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다못해 동네 곰탕집을 가더라도 소금은 자기 취향대로 넣을 수 있게 테이블에 놔주는 세상에 시누이가 함께한 식탁에서는 곰국에 소금을 단 한 톨도 넣을 수 없습니다. 아니 본인 취향이 그러면 본인만 안 넣어서 먹으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못 넣게 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소금 한 톨 안 넣은 곰탕이 얼마나 밍밍하고 맛도 없는지 아마 먹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어서 끓여도 그 고기 맛도 푸석푸석하게 느껴질 정도로 맛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짠 거를 굉장히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또 앉아가지고 주워 먹는 과자를 보면 엄청 짠 것만 먹거든요. 소금으로 범벅이 된 것 같은 감자칩이라던가 소금이 위에 솔솔 뿌려진 빵 이런 건 또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식구들 앞에서 대놓고 먹지도 않아요. 무슨 초등학생처럼 혼자 숨어서 몰래 입에다가 우겨놓고 우적우적 씹어 먹습니다. 처음에 보고는 사실 좀 황당했어요. 아니 대놓고 먹으면 누가 달라고 하나? 나도 돈 버는데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뭘 저걸 저렇게까지 숨겨서 먹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농담처럼 형님 그냥 편하게 드세요. 왜 그렇게 숨겨놓고 드세요. 저 안 뺏어 먹을게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글쎄 버럭버럭 성질을 내는 거 있죠? 기분 나쁘게 왜 숨겨 먹는다고 표현을 하냐고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을 때 그딴 식으로 말할 거면 말도 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성질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하여간 다 맘에 안 들어. 음식 먹는 취향도 맘에 안 들고 혈액형도 맘에 안 들고 하여간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일단 과자를 몰래 먹지 말라는 걸로 화가 난 거랑 음식 얘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혈액형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형님 좀 이상하시다고 왜 저렇게 내 혈액형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냥 당황 반, 포기 반, 하여간 뭔가 표정에서 읽을 수 없는 애매한 빛을 띠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해해. 앞으로 누나 일은 일절 신경 쓰지 마. 그때서야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형님이 무슨 비밀이 있나 대체 왜 모든 식구들이 형님 말이면 저렇게 오냐 오냐 하고 형님이 하자는 거는 다 저렇게 군소리 없이 받아주는 것인지 영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형님에 대한 의아함만 쌓여가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결혼 3년 만에 저에게는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뭔가 생각보다는 좀 늦게 생긴 편이었거든요. 당연히 양쪽 집에서도 너무 반가워했고 특히 시어머니, 시아버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의외였던 건 제 임신을 형님이 엄청 반기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한참 어린 제가 결혼해서 시부모님 사랑받고 남편 사랑받으며 살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좀 시기하는 기색이 느껴졌었거든요.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간다고 생각해서인지 사사건건 그런 느낌을 주는 행동과 말을 해서 좀 불편한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럴 때마다 더 제게 잘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나마 넘어갈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몇 번을 들이받아도 받았겠더라고요. 마음 한켠에 혹시 임신한 거 가지고도 시기 질투하는 기색을 보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웬걸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시부모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속으로 쌀쌀맞고 좀 까다롭긴 해도 조카 사랑은 또 유난할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모나 고모가 부모보다 더 잘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한테도 임신 기간 내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싹 사라질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글쎄 형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걸 듣자마자 형님 얼굴이 싸늘해지시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임신 내내 우리 조카 하면서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예뻐해 주던 형님은 아이의 혈액형을 들은 순간부터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서운했습니다. 물론 제 애니까 제가 가장 예뻐야 되는 게 맞지만 누군가가 내 애를 그것도 가족이 예뻐해주지 않고 모른 척한다는 건 정말 큰 상처였습니다. 대체 그 형님이 왜 그러는지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몇 번 형님 태도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였죠. 하지만 정작 내 애가 모른 척 당하고 미움받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태도와 행동이 눈에 보이니 그때마다 상처받고 혹여 아이가 커서도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아이에게는 어떻게 이해시키고 위로해야 할지도 막막하더라고요. 첫 아이를 어렵게 가져서 그런지 제 아이가 자기 고모한테 모른 척 당한다는 건 저한테 엄청 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제가 연년생으로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더 커지고 말았어요. 아니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첫째도 관심 없는 그 사람이 제 뱃속에 둘째가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돌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또 우리 조카 얼른 나와서 고모랑 놀자. 우리 조카 고모 보고 싶지 않니? 우리 조카 고모 목소리 뱃속에서부터 잘 들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비록 아직 지각이 없어서 모르지만 만약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형님이 첫째와 둘째를 이런 식으로 티나게 차별이라도 하면 첫째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런 생각에 둘째를 예뻐해주는 그 모습도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번에도 또 혈액형만 물어보고 관심 끊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데 제 생각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또 혈액형을 물어본 형님은 제 대답을 듣고 금세 또 얼굴이 싸늘해지며 관심을 뚝 끊더라고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아이를 셋 낳을 동안 형님은 계속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다시 없을 고모로 친절하게 오만 미사여구 가득한 말을 다 하다가 정작 아이가 태어나면 혈액형 물어보고 확 태도 바뀌는 걸 반복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 사람이 혈액형에 대한 맹신이 있나? 대체 왜 저렇게 혈액형에 집착을 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체 형님은 왜 저렇게 혈액형에 집착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살짝 당황하면서 말을 회피하더라고요. 몰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뭐 자기가 뭔가 미신처럼 믿는 뭔가가 있나 보지 뭐.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하는 표정이 어쩐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캐물어도 남편은 대답이 없고 시부모님도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형님이 아이 혈액형만 물어보고 그다음부턴 조카들을 제대로 쳐다봐주지 않아서 좀 서운하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저보고 성격이 저러니 네가 이해하라는 말만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디 가서 이유를 들을 수도 없고 더 물어볼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어쩐지 서먹한 관계로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또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워낙 가족이 복닥복닥 많은 걸 좋아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싶었거든요. 셋째와는 조금 터울이 나는 임신이었죠. 그랬더니 정말 수년간 저한테 싸늘하고 조카들은 쳐다보지도 않던 형님이 갑자기 또 저에게 오만 친절을 다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시작된 우리 조카 타령에 제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아이를 낳자마자 시누이는 아이의 혈액형을 제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을 듣자마자 세상에 시누이가 펄펄 뛰면서 드디어 성공했다고, 드디어 맞는 애가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대체 뭐가 맞는다는 거냐 그랬더니 시누이가 순간 당황하더니 얼버무리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나와서 나도 너무 행복하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면 좀 미쳤나 보다. 혈액형이 같다는 거 하나만으로 저렇게까지 신나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었죠. 아이는 모두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시끌벅적한 집에서 귀여운 막내 노릇을 하면서 말입니다. 제 걱정대로 시누이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컸습니다. 오죽하면 첫째랑 둘째는 고모가 싫어서 할머니 댁 가기 싫다고 할 정도였어요. 막내에 대한 시누이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가 낳았고 제가 하녀로 들어가 대신 애를 키워주는 줄 알 정도로 유난이었지요. 한 번은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주 주말에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아이가 다쳤으니 이러저러해서 못 간다라는 연락을 당연히 드렸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다음 날 득달같이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쫓아온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저희 집에 시누이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오죽하면 집들이하고 시부모님이 오실 때도 시누이는 저희 집에 발걸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이가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득달같이 와서 아이가 기부스한 걸 보며 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괜찮아? 몸에 다른 이상 생기는 거 아니야? 아니, 뼈 다쳤을 때 먹는 약이 얼마나 독한데 신장하고 간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 줄 알아? 애를 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벌써부터 병원 드나들면 안 되는데. 아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저를 대역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듣던 남편이 누나 그만 좀 해라. 조금 심하다라고 했더니 애 제대로 보지 않은 너희가 심한 거라며 오히려 아귀처럼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애 다치게 둔 건 너희가 심한 거니? 아니면 애 다쳤다고 이렇게 속상해하는 내가 심한 거니? 너희 부모 자격이나 있는 거니? 부모 자격까지 들먹이면서 오히려 바득바득 대들더라고요. 오죽하면 평소에 자기 예뻐해주니까 고모고모 하면서 따랐던 막내도 그렇게 성을 내는 시누이를 보며 무섭다고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부터 막내에 대한 시누이의 과보호는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내가 대체 내 애를 키우는데 왜 이렇게 시누이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스트레스가 미친 듯이 올라올 지경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뭔가 식재료가 듬뿍 도착을 한 겁니다. 저는 시킨 적도 없는 식재료가 왔길래 다시 돌려보내려고 발신인을 알아봤더니 글쎄 저희 시누이인 거예요. 막둥이를 해먹이라는 거죠. 뼈가 잘 붙고 그동안 먹은 약이 몸에 쌓이지 않게 해독이 되려면 뼈에 좋은 거, 디톡스에 좋은 거 잘 해먹여야 한다나요? 그래서 저는 이건 막내가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해 먹이는데 무슨 이런 걸 보내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병원이나 들락거리게 하냐고 오히려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밀하게 건강 챙겨줘야 되는데 방치한다면서 저보고 엄마 맞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몹시 억울했습니다. 아이들 식생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챙기고 일하면서 아이네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인스턴트 안 먹이려고 노력하거든요. 오죽하면 아이들이 착한 일 했을 때 받는 상으로 밖에서 파는 햄버거를 이구동성으로 외칠 정도면 말 다 했지 않나요? 저처럼 외식 안 시키고 애들 키우는 엄마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듣자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다 정말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시누이에게 퍼부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혈액형이 집착하는 것도 이상하고 웃긴데 대체 아이들이 왜 혈액형으로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유난히 막내한테 이렇게 집착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집착은 누가 집착을 했다 그래? 막내가 이쁘니까 그냥 예뻐하는 거지. 사람이 왜 이렇게 꼬였어? 시누이가 그러면서 확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분명 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단판을 지으려고 찾아갔죠.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뭔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심증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딱 한 번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막내가 기부스를 하기 전이니까 한 4~5달 전입니다. 시어머니가 막내를 안고 토닥이며 얼르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 심장도 2개, 간도 2개, 허파도 4개. 남들보다 몇 개씩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응? 아니, 남들 2배, 3배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얼마나 좋니? 여유분 가지고 살면. 그건 또 그렇네요. 쓸데없이 지방만 많지 않고 차라리 중요한 장기나 하나씩 더 있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쓰기도 하고. 아유, 근데 얘 생각하니까 좀 징그럽다. 그치? 그러게요. 아유, 좀 그렇네요. 사실 그때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어쩐지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시어머니에게 그때 그 얘기 하셨던 거랑 묶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미끼를 던졌죠.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며 딱 잡아떼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확실히 이상하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보통 정말 모르는 얘기를 할 때는 표정에서부터 모르는 얘기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다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알지만 확인해주지 않겠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결국 그날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잡았죠. 나 오늘 시어머니한테 다 듣고 왔어.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서 당신한테 다시 확인하려고. 형님이 우리 막내한테 집착한 이유, 그게 진짜야? 엄마가 말을 했다고? 그럴 리가? 나한테 한번 이상한 말씀 하신 거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걸고 넘어져서 꼬치꼬치 캐물었어. 말해주시더라. 그런데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당신한테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야. 말해봐. 진짜냐고. 아, 그때도 말 실수한 거 들켰다고 엄청 전전긍긍 하시더니. 뭐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엄마가 그날 전화해서 혹시 당신이 물어보면 당신이 말 실수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속으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있는 거고 자기네들끼리는 쉬쉬하면서 다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더 강하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다 털어놔. 어머니 얘기가 진짜야? 진짜야. 그런데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주게 되라는 법도 없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건지, 그리고 뭘 준다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답 없이 가만히 남편을 째려보기만 했죠. 그랬더니 그게 제가 화가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것인 줄 알고 바보 같은 남편이 자기 입으로 줄줄 처음부터 끝까지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이없고 무섭고 기막힌 얘기에 다리가 다 덜덜 떨려왔습니다. 글쎄, 시누이가 언젠가 자기가 신장과 간을 이식받게 되는 날이 오면 제 아이의 것을 받으려고 작정한 거였습니다. 누나가 선천적으로 신장이랑 간이 안 좋아. 지금도 투석하고 있고 아무래도 약을 많이 먹고 하니까 간도 무리가 간 건지 언젠가부터 간도 안 좋아졌거든.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으니 집에서 오냐오냐 하고. 그런데 집에서 누나랑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없거든. 제일 좋은 건 가족들이 이식을 해주는 건데. 사실 이식이 정해진 것도 아니야. 혼자서 괜히. 남편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정황이 이해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누이는 조카들을 조카로 본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장기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혈액형인 막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뛸 듯이 기뻐했던 거고요. 왜 막내한테 짠 거 못 먹게 했는지, 그렇게 막내 건강에만 유난히 집착을 했는지, 그리고 막내가 다쳤을 때 병원약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걱정을 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막내를 볼 때마다 반질반질했던 그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 찬 고모의 눈빛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한테 장기를 줘야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보는 번들번들한 욕심의 눈빛이었다는 걸 한 번에 깨닫게 된 거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화가 났다는 말 그 말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걸 숨겨온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도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한테 집어던지고 살인마 공모 집단이라고 제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라 하는 놈, 지 자식의 목숨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누나가 그냥 그렇게 희망을 갖는 건 나쁘지 않지 않겠냐. 나중에 혹여 필요하더라도 아이가 싫다고 하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나 짓거리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냉동식품 사다가 냉장고에 쟁여놓는 것처럼 자기한테 장기 이식해줄 사람을 보관하는 것처럼 구는 거냐? 그렇게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하는데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게 부모냐며 너는 부모 자격도 없어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죠. 그제야 남편 얼굴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부모 자격 없다는 말 맞지 않나요? 저는 남편한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버리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짐을 챙겨서 내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분노를 하셨는지 당장 이혼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애 넷 정도는 우리 식구가 똘똘 뭉치면 키울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남편이 잘못 빌려고 친정 앞에 왔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등짝 신나게 얻어맞고 엄마한테는 오만 욕을 다 먹고는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더 소름 끼쳤던 건 시누이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걸 듣고 나서 저한테 정말 집요할 만큼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구절절 엄청난 설명들을 문자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아이한테 장기 이식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지 않냐고 여지를 남기는 거 있죠?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진심은 의심하지 말라나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고모를 사랑해서 주겠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별 말 같지도 않은 말까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아이의 몸에서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외국으로 떠버릴 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혼을 해서 저랑 남편은 남남이 돼도 아이와 자기는 조카와 고모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나요? 정말 어이가 없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먹이를 보관한 늑대 무리들 마냥 제 아이를 그렇게 봤다는 것 자체가 등골 서늘하게 싫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더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펄펄 뛰었죠. 자기가 말을 안 한 건 잘못이지만 그게 이혼까지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혼을 해서 내 아이, 내가 지키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이혼하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 싸움은 정말 어이없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기부스를 풀 때 제가 피검사를 다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혈액형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주 간혹 신생아 때 체크한 혈액형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낳은 아이들은 사형제가 모두 똑같은 혈액형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은 차라리 잘 되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멍멍이 소리야? 물이 쏟아졌는데 다시 채웠다고 그 물이 안 쏟아진 게 되냐? 너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애들한테 아빠 자격 없고 내 아이가 A형이건 B형이건 O형이건 AB형이건 어쨌건 네 아들 아니야. 저의 단호함에 남편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 신우이의 태도는 마지막까지 정말 기막혔습니다. 막내까지 혈액형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걸 전해 듣고 거의 발작에 가까운 히스테리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통해서 몇 번이나 정말로 그 혈액형 결과가 맞냐고 확인을 할 정도로 아마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저는 엄청 쌤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카의 장기를 노린 고모라니 너무 무시무시하고 끔찍하지 않나요?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제 아이들에게 아예 고모라는 존재가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